진화론에 대한 에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해켈의 배아 발생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 그림은요, 하나의 작은 생명체에서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갈라져 나온 증거로 제시된 해켈이라는 사람이 만든 배아 발생 그림이죠. 어이없는 일이지만은요, 이 유명한 그림은 훗날 조작됐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그림입니다. 해켈이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나치주의자예요. 우수한 민족이 열등 민족을 정복해야 된다. 나치식 사고에 젖어 있던 사람이죠. 진화가 더 된 민족이 진화가 덜 된 인종을 다스려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적자 생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의 철학을 담은 작은 생명의 씨앗이 물고기로 진화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그려낸 겁니다. 많은 이들을 어둠으로 몰아간 아주 재미없는 만화입니다.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오스트랄라피데쿠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중학교에 들어가면 달달 외웠던 아담을 대신하는 최초의 유인원 루시라는 애칭까지 붙어있죠. 근데 이 화석은요, 도나이드 요한슨이라는 학자가 1974년 에티오피아 리프트 계곡이라는 데서 발견을 했는데요. 근데 발견 당시에 40% 정도 유골 형태가 남아 있었다고 하죠. 몸체는 전형적인 원숭이의 것입니다. 근데 무릎 관절이 사람과 닮았다면서 이 무릎 관절이 닮았다고 그랬어요. 직립보행을 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중간 인류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요한슨이 루시의 직립보행 증거로 제시한 무릎 관절은요, 실은 유골이 발견된 지점에서 700m나 떨어져 있는 데서 발견한 무릎 관절을 원숭이 유골하고 조합을 한 거죠. 심지어 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굴된 그런 유골들도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조립한 거예요. 이 조립을 해서 원숭이 인간의 뼈대를 창조한 거죠. 정말 위대한 창조죠.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창조를 해낸 겁니다. 결정적으로 2000년 들어서서요, 리치몬드라는 학자 등이 루시의 형태는 원숭이나 침팬지, 고릴라처럼 두 손으로 나무를 잡으면서 걷는 너클워커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너클워커. 원숭이에요. 원숭이인데 이 무릎 관절은 한참 떨어져 있는 데서 집어와가지고 조합을 해놓고 조립을 해놓고 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이다.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거죠. 이거 사기꾼들 아닙니까? 사기꾼들이죠. 우린 도대체 뭘 공부해온 겁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해온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자연사 박물관 가면은 이런 조악한 조립품들, 사실은 초잡한 사악한 조립품이죠. 여전히 전시해놓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자라납니다. 20만 년 전쯤에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예요. 학창시절에 필수적인 암기 대상이었죠.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 가설과 추론입니다. 실제로 화석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는 화석 증거가 없는 게, 스스로 얘기하려 화석 증거가 없는 게 결정적인 약점이다라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에 필수적인 암기 대상이었죠. 지금도 전 세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 1856년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 동굴에서 발견됐는데요. 이후에 네안데르탈인은 1886년 벨기에에 이어서 1908년 프랑스의 라샤페로생이라는 지역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샤페로생의 두개골 용적을 보면은요, 현대인의 두개골 용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머리가 더 커요. 용량이 더 크다는 거죠. 약 200cc 정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뇌의 용적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개골 용적으로만 그럼 보면은요,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보다 더 진화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후에 인류학자들은 좌충우돌로 온갖 가설을 제시해 왔는데 아직도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을 말하고 있죠.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전에 인류의 뼈 조각이라고요. 머리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인원이라고 주장을 해온 겁니다. 크로마뇽인 마찬가지입니다. 유인원 중에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1868년 프랑스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굴된 건데요. 크로마뇽 동굴의 벽화를 그렸다고 해서 크로마뇽인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듯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마찬가지로 크로마뇽인의 두뇌 역시 현생 인류보다 더 컸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과학 사기꾼들이죠. 진화론 자들은 가정과 가설을 통해서 속임수를 반복합니다. 증거로 제시된 사례도 화석에 대한 조작과 왜곡이 난무하고요. 말 그대로 영혼을 죽이는 화살 같은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본질입니다. 잠언 12장 22절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불결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마지막으로 가는 이때, 끝으로 가는 이때 거짓이 아니라 불결한 것들이 아니라 참인 것, 거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